네, 저는 충남 사회서비스원 부지회장 겸 공공신호도 세종충남본부 정책국장을 하고 있는 김대현이고요. 질문 주신 사항을 보게 되면 통폐합을 저희가 뭐 반대를 하겠다고 해서 추진이 안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소통을 하고 다른 방안이 있으면 그 방안을 찾으려고 하는 거고, 법률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이나 인재육성재단을 보게 되면은 기존에는 평생교육진흥원을 메인 기관으로 한다고 했지만 조례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재육성재단을 조례를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뀐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엔 교육청과도 문제가 있을 거고,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에는 법률상 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풀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어제 기자회견에서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손해는 감수하고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저희는 참 안타깝고 아쉬운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방안이 있는지 소통을 계속 하자고 요청을 했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일자리 수 관련해서는 기존 직원들에 대한 고용 승계는 전제로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수가 줄어드는 것을 문제를 삼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기관별로 정원이 있을 겁니다. 40명 정도 되는 기관이라고 하면은 과연 그 모든 직원들이 40명이 되냐라고 했을 때 결혼이 충분히 발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결혼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연구용에게도 질문을 했었는데, 그럼 통폐합이 되고 통폐합된 기간을 그 정원 수만큼 다 책정을 해서 정원을 해줄 거냐라는 질문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정적으로 본다면 결국에는 현황 기준으로 정원을 책정을 해서 결혼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인원수를 줄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면, 대다수의 공공기관이 예를 들어 정원이 40명이면 그 현원이 40명을 다 채우고 운영하는 기관이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중간에 퇴사가 발생해서 지속적인 퇴사가 발생해서 정원을 못 채우는 경우가 좀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이 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정원보다도 좀 적게 운영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건 그만큼 노동자의 노력을 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 이 통합에서는 아마 그 정원을 기준으로 통합기관의 정원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원을 기준으로 통합기관의 정원을 산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고요. 실질적으로 일자리 수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한편에서는 현 인원에 대한 고용 승계를 보장을 했지만 그 현원 인원이 마치 이 기관의 정원인 것으로 이해되는 방식이라서 좀 우려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자리 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계신 분들은 다 전원 승계의 의미가 있나요? 말씀하시는데요. 일단은 연구용 보고서에는 고용 승계를 명시했고, 임금이나 복지에 대해서 하락을 시키지 않겠다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제 그 연구용 보고서와 달리 어제 또 기획조정 시장님이 기자회견한 거에는 좀 다른 내용으로도 좀 변경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연구용 보고서만 가지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산정하기가 힘들 정도의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관의 속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총론적 의미뿐만 아니라 최종 보고서에는 저희가 뭔가 이 기관 향후 통합되는 기관에서 어떻게 운영될지 예측하기 힘든 정도의 수준의 보고서라서 저희가 답변이 이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MBC 이승석 기자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 정도 저도 여쭤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앞서서 이제 법률상 좀 풀어야 하는 부분이 많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거 좀 구체적으로 사례나 이런 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앞서 연구 보고회나 어떤 기자회견에서도 도 입장에서는 이제 해당 통폐합되는 기관의 기능을 하나 부서에 준다던가 이렇게 해서 공공성을 훼손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시는 이유는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까 발언드렸던 그 부의장 양성이라고 합니다. 일단 법률적인 부분 먼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다른 기관들도 문제가 좀 다수 있지만, 저희 이제 충남 평생교육진흥원과 인재육성재단의 경우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은 알고 계시지만 평생교육법이라는 모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는 또 장학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익법률에 대한 법률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생교육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예전에 아까 이제 발언문에도 그 낭독문에도 있었지만 그 2016년도에까지 저희가 같은 기간에 있다가 평생교육진흥원으로 법인화된 이유가 저희가 이제 다른 그 사업들을 수탁 받을 때 국비나 뭐 기타 시군에서 연구에 관련된 이런 업무를 받을 때 저에게 이제 공익법률이라는 그 법률이 좀 제한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법의 이제 주요 골자 중 제일 문제되는 부분은 저희가 그 수익 사업이라는 부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면 그 연구 영역 안에는 그 저희한테 수탁 오는 사업에는 항상 그 이제 인력비나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력비나 아니면 이제 요번에 저희가 22억짜리 고용노동부 사업을 지금 최종 그 공모 지금 최종 승인 전까지 갔는데 그 상황에 있어서도 그 22억 안에 그 충남도와 같이 이제 출연해서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수익 부분이 나는데 그 인센티브나 그 고용노동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교육청에서 이 법률적인 해석을 보았을 때 수익성으로 판단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는 공익법률 안에 상속세법에 그 공익법률 범위에 평생교육이나 교육이라는 사업 그 범주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다른 시도에 그 평생교육과 인재육성이 합쳐진 것도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는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인터뷰나 모든 전문에 계속 말씀을 드렸음에도 지금 물론 해결을 하려고 지금 도교육청하고 지금 협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긴 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그 지속적으로 8월부터 그 9월부터 저희가 얘기를 했음에도 지금에서야 다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은 그 3일 회계법인에서 연구를 할 때 얼마나 검토가 안 되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능적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각 분야의 시너지 그 통폐합 됐을 때 시너지 부분을 시너지 부분이나 그 수익적인 효율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저희가 지속적인 보고회 때 그 정확한 데이터나 근거가 있다고 하면 저희한테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 자료를 좀 보내주면 저희도 납득을 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지만 그 단 한 번도 이런 정보를 주지 않았고 그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의견을 제시했을 뿐 저희 뭐 이제 평생교육진흥원과 인재육성재단을 사례로 든다면 그 안에 기능적인 부분을 넣어 놓았지만 그 나머지 거기 본인들의 의견을 냈고 그 나머지에 있어서는 저희가 알아서 협의하라는 식의 기능적 시너지를 얘기하였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좀 오류가 있다고 지금 생각이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지 않은 보고서와 저희가 요구한 그 상세 그 분석한 데이터들이 없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여성가족연구원 지부장을 맡고 있는 이정윤이라고 합니다. 그 기자님이 주신 질문과 관련해서 저희 기관에서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가지고 섰는데요.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충남연구원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법으로 사회서비스원을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을 메인으로 하여서 그 여성가족연구원과 청소년진흥원을 통합하는 것으로 결과를 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 기관의 근거 조례 자체를 그냥 폐지하는 것으로 입법 예고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은 저희 앞부분에서 대상기관 관련한 문제의 핵심 내용으로 기자회견문에 쓰여있긴 한데요.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회정책의 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 기능으로의 통합이 진행되지 않았고 그리고 수익성이 없는 성평등이나 여성가족 관련된 연구 같은 경우에는 그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회서비스원과 복지기능을 담당하는 사회서비스원과 청소년진흥원으로 그렇게 퉁쳐서 이 통폐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 공공성 훼손 관련해서 말씀해주신 부분 조금 사례를 들어드리면요.
여성가족연구원, 청소년진흥원, 사회서비스원이 통합이 되게 되면은 뭐 본부 체제로 부서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 행정처리 부분에 대해서 사회서비스원은 법률에 기반한 기관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이나 청소년진흥원은 도에서 경영평가를 받게 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처리가 낭비가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 그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변경이 된 복지보육정책과 소속의 복지정책팀과 지역복지팀이 두 개를 관리가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팀 같은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원의 기관 운영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지역복지팀 같은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통폐합이 된다고 해서 복지보육정책과가 모든 기관을 운영에 관여를 하는 게 아니고 여성가족정책관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는 여성팀이 있고 청소년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청소년진흥원의 사업은 또 청소년팀이 담당을 하는 거고, 여성가족연구원의 사업은 또 여성팀이 담당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기관이지만 그 안에서 관여하는 부서는 4개가 되는 겁니다, 팀이. 그럼 과연 이게 공공성 강화에 시너지가 날 것인지,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한 거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그 기자님 말씀해주신 두 번째 안에 대해서, 그 공공성 훼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문화재단 지회장 고주영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그 중간 보고 때부터 그리고 최종 결과 보고 그리고 의정 토론회까지 계속 주장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문화와 관광이 영역이 다르지만 같이 합쳐졌을 때 나왔던 그 얘기 최종적인 결과는 이제 관광에만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이제 문화예술에 대해서 이제 진흥, 그러니까 순수 기초예술에 대해서 진흥을 하는 게 주 목적이고요.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그 운영을 하는 게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순수 과학 뭐 이런 것처럼 산업처럼 그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오히려 더 육성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했었던 부분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과 보고서에는 관광에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고 문화예술, 진흥 쪽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뭐 저희가 계속 질의를 해서 답변을 주셨던 게 문화재단의 역할은 그대로 가게 하겠다 말씀을 주시긴 했지만, 최종적으로 나왔었던 결과에는 도민에 대한 공공 서비스라든지 문화재단에서 해야 되는 도민에 대한 공공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도내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활성화에 대한 방안보다는 외부에서 도로 유입하는 관광객들에 의해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리고 그걸로 인한 수익 사업으로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결과 보고서에 보게 되면 문화재단의 사업도 수익 사업의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수익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예술 진흥이나 도민 공공 서비스를 위해서 진행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수익 사업으로 만약에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성으로 수익 사업으로 잡히게 된다면 오히려 도민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 그게 더 훼손이 되는 훼손이 되게끔 가는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와 관광의 분야는 오히려 더 공공성하고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이 감소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그 부분은 조정이 좀 필요하고, 특히 이제 최종 결과 보고서에 각 기관에 대한 특성에 대한 분석이 없었기 때문에 문화와 관광이 합쳐졌을 때 어떠한 시너지 효과가 기관별로 분석이 되고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분석을 요청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뭐 분석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저희가 뭐 얘기를 전달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성 회상 부분에는 문화예술 분야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공성 훼손 분야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최종 보고서에서는 대전학사관을 거론하면서 대전학사관을 충남학사로 이전을 하겠다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청남도 도민 자녀들이 많이 공부하러 나가는 지역이 대전 지역이고 서울 지역이고 뭐 타 지역도 있겠지만은 저희들이 그동안 대전학사를 운영하면서 조금 조사를 한 내용도 조금 있는데, 자료가 있는데, 대전 지역의 충청남도 도민 자녀들이 타지에 나가서 공부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대전학사를 다른 지역, 충남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답니다.
다른 지역은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가령 이전한다라고 생각하는 지역을 저희 예상 지역이 있다면 천안 지역이 있는데 천안 지역보다 대전으로 오는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이 더 많은데 대전 지역을 학사를 폐쇄하고 그 대전 지역의 학생들한테는 일정 부분 뭐 금액적으로 도움을 준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어처구니없게 나오는 결과가 저희들이 지금 대전 학사를 운영하면서 그 충남 도민들한테 많은 그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걸 금액적으로 따져봐도 훨씬 더 크고 대전 학사를 운영하는 당위성이 나오는데도 어처구니없게 보고서에서는 충남 학사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저희들은 공공성을 더 약화시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공공연구소 조익자 우사입니다. 공공성 훼손에 대해서 좀 말씀 잠깐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통폐합 논의는 이제 들어가지 않지만 충남 테크노파크 경우 약간 마치 방만한 경영 이렇게 운영하는 것처럼 얘기를 이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충남 테크노파크는 이 산업을 충남 지역의 산업을 이제 운영하고 이제 산업에 대한 어떤 전략적 제시라든가 미래에 대한 그런 하는 기관인데 그런 기관에 어쨌든 그렇게 방만한 경영으로서 어쨌든 위축시키게 되면 산업에 대한 그런 영향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중첩되는 약간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TP가 좀 적극적인 역할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남 여성가족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성이나 가족이란 젠더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이제 연구를 하는 기관인데 뭐 디지털 성범죄라든가 기타 등등 뭐 이런 거 연구하는 기관인데 현재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도 좀 나와 있고 그런 개를 같이 하면서 결국 여성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축소하는 것이 아닌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여성에 대한 권리가 제대로 좀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축소가 되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게 되면 공공성의 분명 훼손이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문제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한다 이런 대안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기자회견문 2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로 저희가 정리했던 게 토종보고서에서 공공기관별 경험 성과관련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존에 25개의 기관 자체가 서로 역할이 중복되거나 그래서 기관을 통폐합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관은 각자의 고유 속성이 있고 기능이 중복되지 않는 역할은 중복되지 않는데 구체적으로 기능들이 일부 중복되는 게 있기 때문에 통폐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그러면서 기능 통합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기관을 통합해버리면서 이 기관들이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공공성들이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일단 연구보고서에서는 그건 없습니다. 뭐 데이터로 722억 원, 뭐 몇천억에 발생한다고는 제시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를 요구했을 때 설명하지 못했고 자료조차도 현재까지도 공개하고 있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기관의 역할 자체가 중복된다고 한다면 저희는 뭐 통폐합의 내용을 통해서 하는 것 자체에 대해 저희는 뭐 부정할 수 없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일부 기능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기능 조정을 위해서 기관을 통폐합하는 거는 좀 뭔가 순서가 바뀐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다고 한다면 기관의 역할이 중복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게 전제로 이 연구보고서 작성이 됐다고 한다면 해당 기관의 종사자들이 그 누구보다도 그 기관의 속성을 잘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 기능 조정이나 기관의 통폐합에서 어떤 식으로 시너지 효과가 날 건지는 이 전혀 근거 제시하고 있지 못한 연구용 보고서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이 노동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저 대안을 찾아내게 하는 게 맞다고 하는 게 저희들의 가장 강력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가 역할을 해왔는데 이 기관 A 기관과 B 기관이 역할이 중복돼. 이렇게 지난 10월부터 12월 동안 약 5개월 동안 저희가 공격받지 않았습니까? 마치 기관이 역할이 중복된 것으로 공격을 받았는데 정작 연구 용역 보고서에는 기관의 역할은 중복되지 않다. 단지 기관별 기능에서 일부 통폐합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작 기관을 통폐합하면서 어떤 식의 시너지가 될 건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희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기관에 A라는 기관이 독자적으로 있었을 때 독자적으로 수행했던 업무가 통합기관으로 가면서 과연 그것이 유지될 거냐에 대한 우려가 제일 가장 큰 겁니다. 당연히 뭔가 바뀔 거다. 특히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관광공사 출범을 준비하는 사업까지 같이 가 있으면 문화재단은 기초 문화예술을 진흥하고 지원하는 업무였는데 갑자기 수익 사업을 해야 되는 역할이 부여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런 역할이 가중된다는 것의 문제제기가 아니라 기관의 성격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노동자들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수익 사업 중심의 모델 사업을 콘텐츠를 개발하고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순수 그 기술 문화예술 영역을 지원했던 기능들이 추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게 저희들의 문제 의식이고요. 그런데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백제문화재단과 문화재단과 관광재단이 역할이 중복되지 않는다고 이미 전제를 깔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기관을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일단 순서가 바뀌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의식을 드리는 거고요. 지난 5개월 동안 이 공공기관 통폐합이라는 이슈 때문에 공공기관이 자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인력을 제대로 채용하지 못했고 사업을 제대로 확장하지 못했어요. 기본 업무만 수행했습니다. 이미 5개월 만에 공공수행이 훼손된 거고 앞으로도 통합을 하는 절차에서 행정적인 낭비가 엄청나게 발생될 거다. 그런데 과연 이 연구용 보고서가 전제로 했던 기관별 역할이 중복되지 않는다라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별 통폐합에 따르는 행정적 낭비나 공공성의 훼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발생된 향후에 발생 예상되는 기관의 성격의 변화에 의한 노동자들의 역할 변화로 인한 공공성 훼손은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없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이거를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문제도 잘 알고 있고 대안도 제시할 수 있는 건 회계사들이 주된 업무를 하고 있는 회계법인이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종사자들과 그리고 이 기관을 계속 담당해왔던 담당 부서 공무원들과의 끊임없는 대화와 논의와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너무 공공기관에 대한 통폐합의 경영 성과를 좀 너무 강조하다 보니 이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저희들의 판단과 우려입니다. 김준권 기자입니다. 충청부대인데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그 말씀하시는 걸 보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과정이고 그런 상황에서 용역 보고서에서는 1월 말까지는 의견을 듣겠다고 했는데 지금 둘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불만이 상당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대응은 좀 어떻게 하실지가 좀 우선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안이 나왔는데 안에 대해서 지금 동의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지금 총협에서 볼 때는 사실 좀 합쳐져야 할 기관들이 좀 없다고 보시는지 좀 의견들 좀 여쭙겠습니다.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이번 통폐합 100%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 기능 조정을 통해서 효율성이 있다는 것 자체를 저희가 반대하진 않는데요. 문제는 현재 제시된 보고서만으로는 그거를 저희가 인정하기가 대단히 부족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영역별로 기관 간 통폐합에 따른 기능 조정의 과정에서 일부의 합리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제시된 내용으로는 그걸 찾기 힘들다라는 게 한편에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유감스러운 건 연구용역 이전에 방만경영 집단, 혈세랑비 집단을 규정해놓고 기존의 경영평가는 의심스러우니 외부인을 통해서 객관적 평가를 받겠다라고 해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그 연구용역의 출발점이 지난 5년간의 경영평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기관의 경영평가는 문제가 있으니 외부의 전문가들을
연구 용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연구 용역의 시작이 경영평가 5년의 실적을 근거로 한다면 이 스스로 연구 용역은 모순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한편에 깔려 있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는 것은 기관의 경영평가가 어느 정도 인정된 것이다 라는 게 저희들 생각이 그렇다고 하면 연구 용역이 너무 좀 모순된 부분이 있다 라는 생각이 좀 한편에 있고요. 저희는 또 하나의 유감인 거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진행된 연구 용역이고 그래서 1월 9일, 19일, 30일까지 향후 로드맵 의견 수렴을 하겠다라고 했던 로드맵이 제시됐는데 갑자기 어제 날짜로 그 연구 용역에 의한 입법 조례가 통합 관련된 입법 조례가 예고가 됐습니다. 이건 도대체 뭐냐? 그러면은 의견 수렴을 우리 계속적으로 좀 부족하다라고 제시를 했고 그 의견 수렴에 대해 부족한 의견 수렴에 대해서 그럼 이런 기간을 갖춰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제 기획수동실장님은 큰 틀에서 변할 거 없다. 얘기는 5개로 통합되는 건 변할 거 없는데 일부 기능 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반영하여 논의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도대체 이게 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충남도가 숙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의 대응은 그렇습니다. 일방적인 소통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저희도 소통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겠습니다. 저희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이와 관련돼서 좀 기관의 종사자들과 이 기관의 종사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좀 협의를 하자. 도대체 뭐가 문제고 뭘 개선해야 되고 이렇게 통합했을 때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자. 근데 여전히 충남도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대화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걱정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고요. 여전히 저희는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1순위이고요. 2순위는 어쨌든 입법조례가 됐습니다. 그러면 도의회를 통해서 쭉 진행이 될 텐데요. 일단 저희는 입법조례에 의한 그 충남도민의 의견으로 당연히 저희는 그 의견을 제시할 거고요. 그리고 의원들 도의회 도민들 대표라고 하는 의원님들을 상대로 저희는 이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같이 공유할 겁니다. 12월 21일 날 여기가 의외로 그날 도지사님 청년 기자회견이 있어서 저희 정책 토론회하고 겹쳐서 좀 많이 못했는데 이 정책 토론회, 의회 토론회에서도 의원님도 그렇고 각종 전문가들도 그렇고 이 소통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있어 보인다라는 게 그 공통된 의견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소통을 위한 노력을 일단 하겠다라는 게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이익과 이해를 위해서 당연히 도와 상대로 협의도 하고 진행도 하겠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불통의 방식으로 간다고 한다면 저희는 향후 저희들의 활동에 대해서 좀 더 확대를 고민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의당 충남도당 사무처장 유미경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동안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된 도면효율화를 위한 연구 영역 결과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혀 소통하지 않았고 당사자들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지금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으면서도 입법 조례는 벌써 나왔고 그런 거 보면 통폐합하는 기관이 몇 개 있잖아요. 그 기관들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이질적인 게 있을 텐데 어떻게 이 통폐합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 실행 계획이 나와 있는지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을 하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면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이제 어쨌든 부단한 소통과 더불어서 이것에 대해서 그 통폐합되는 그 관계 기관들의 문제를 잘 조절을 해보겠다라는 의지는 여기서는 강하지만 저쪽에서는 지금 없잖아요. 근데 충남 도정을 보면 그 김태훈 도정의 중요 정책 중 하나가 소통을 강화하고 민방 거버넌스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정보력을 강화하겠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것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부 실행 계획이 나왔는지와 더불어서 이후에 실행 방향. 일단 현재 연구용역 보고서나 충남도를 통해서 제시된 내용은 현재 그 의견 수렴 과정, 연구용역 보고서의 의견 수렴 일정이 무시된 상태로 현재 도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고 입법조례 과정에서 일부 협의된 기관도 있지만
전혀 협의되지 않고 입법 조례가 제시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저희가 이제 이미 정해진 로드맵대로 가는 것이 아니냐, 절차대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계속 의혹을 제기한 거고요.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소통의 대상을 너무 좀 도지사님이 특히 너무 좀 대상을 좀 달리 적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료도 좀 있습니다. 일부 노동자들과 조사들과는 충분히 만나고 대화하고 있는데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사업자 노동자들은 뭐 일부러 좀 만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하기에 민주노총 충남본부도 지난 여기서 위기충남이라고 해서 같이 순방농성도 하고 수행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공공운수는 마찬가지 공공기관 노동자들도 지속적으로 이런 일방적 소통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도 이에 대응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